4월 3일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막 4월 3일자 고발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일부에선 검찰이 일찌감치 지시 활동상을 추적하고 있었고 이런 사실이 조선일보에 보도되는 시점을 계기로 보수 야당에 고발장을 전달하는 일련의 플랜을 가동한 것 아니겠느냐 의혹을 또 하나 손준성 보냄이 찍힌 텔레그램 메시지엔 고발장뿐 아니라 수십 쪽에 이르는 관련 증거 자료들도 들어있는데요.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찾아내서 정리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축적해온 자료들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이것을 보통 정치 공작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게 국민의힘만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 전체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3가지 정도 공작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었어요. 저희한테 준 제보가 상당히 정확했다.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고 민주주의 체제를 마중 교란시키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봐야죠. 윤석열 캠프의 주장과 달리 고발장이 전달된 지 불과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실제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기 공익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분 신원이 밝혀지면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뭐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가 여러 명이니까 네. 그중에서 또 예. 또 뭐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여권의 정치 공작이냐 국민의힘 내부 암투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검찰농단이자 정치 공작, 네. 선거 개입 오히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저는 본질에 가깝지 않을까.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핵구름을 들이우며 최대 위기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 당시는 미래통합당 후보였죠. 김웅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언론사 기자 등을 대상으로 4월 3일과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 2건, 관련 증거자료를 보내 고발을 사주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지난 9월 2일 신생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가 첫 보도를 했죠. 또 김웅 후보는 이걸 당 관계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권 인사와 기자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로는 윤 전 총장, 본인과 부인 김건희 씨, 윤 전 총장의 복심으로 통하는 한동훈 검사장 등이 적시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총장과 부인, 측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서 보수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해달라고 고발장은 물론 증거자료까지 보냈다는 건데요. 사실이라면 권력기관인 검찰이 특정 정당과 결탁해 국민의 선택을 뒤흔들려 했다. 국기문란, 헌정유린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수사정보정책관은 이전에는 범죄정보과로 불리던 검찰 내 정보부서죠. 검찰총장에게 각종 범죄, 수사 관련 정보를 직보하는 총장의 윤곽이로 불리는 친위부서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장의 직간접적 지시와 승인 없이 이런 일을 했을 리 없다. 이런 의문이 나온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윤 전 총장은 법치와 공정을 내세우며 보수야권 지지율 1위 대선 주자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알고 보니 자신과 부인 등을 위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 그동안 쌓아온 강직함의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선 셈이 된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 검찰이 보낸 고발장을 활용해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이 4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최강욱 대표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정황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검찰이 보내준 것으로 지목된 고발장과 똑같은 내용을 당 차원의 고발장에 받아 썼다는 건데요. 이번 의혹 제기 이후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에선 실제 당의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따라서 고발 사주 의혹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해 왔습니다만 이런 주장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번 주 논설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핵구름을 들이우며 최대 위기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몇몇 보수 매체를 빼곤 이미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논설에선 사건 자체를 평면적으로 정리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시청자들께서 이번 사건의 큰 틀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핵심 포인트만 속속 뽑아볼까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검찰이 김웅 의원을 통해 당에 보내줬다는 고발장이 실제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의 고발로 고스란히 이어졌다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초 의혹 제기 직후엔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캠프의 반응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죠. 이준석 대표는 3일 간훈 토론회에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문건을 이첩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도 불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당무감사는 당연히 저는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반면 윤 전 총장은 같은 날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습니까? 그런 거를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사주 의혹 자체를 부인했죠. 그러면서 고발 사주 의혹 제기는 여권의 정치 공작일 뿐이다. 역공을 폈습니다. 실제로는 당 차원의 고발이 없었으니 고발 사주도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죠. 배가 고프니까 밥을 안 먹었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밥을 먹었어도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발 사주가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고발이 없었으니 사주도 없었다. 이건 초등학생만 돼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당 지도부도 윤석열 캠프의 이런 주장에 동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는 없고 회의에서 거론된 적도 없다까지는 제가 이제 확인했지만은 그러면 개별 위원들에게라도 어떻게 그게 뭐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접수가 된 것이 있느냐를 알아보라고 하면은 법률위원회가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개별적인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생산자 측으로 지목된 검찰에서 내부 감찰을 통해 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의 고발장 접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당 차원의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당 최고위원들은 아예 정치 공작이라는 윤 전 총장 쪽의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엔 전혀 앞뒤 안 맞는 정체불명의 문건으로 공작을 꾀하고 있습니다. 생태탕2 사건으로 윤석열 고발 사주라는 정치 공작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건은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웅 의원과 뉴스버스 기자 사이 오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겁니다. 전혁수 기자가 윤 총장한테 요청받고 그러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윤 총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검찰 쪽에서 제가 받은 건 아니에요. 검찰 쪽에서 받지 않았다는 분명한 어조로 준성이하고 얘기는 했는데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장 의원은 김웅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김웅 의원 자신이 고발장을 만들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윤 전 총장과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다. 주장을 한 거죠. 그러나 윤석열 캠프의 이런 주장은 불과 이틀 만이죠. 8일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결정타를 맞습니다. 모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녹취 당시엔 기자의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내가 작성했다고 말한 것일 뿐이고 자신은 문제의 고발장과 별개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논리를 종이 한 장으로 정리해 당 법률지원단에 설명한 기억은 있지만 이건 실제 당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고발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김웅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수사 정보정책관에게서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여권 인사 3명과 언론인 등 모두 13명에 대한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불과 1년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신이 책임져야 할 대목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 전형적인 면피성 해명을 한 것입니다. 자꾸 그걸 왜 기억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책임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발장을 자신이 쓴 것은 아니라고 정정한 만큼 검찰이 고발장을 보낸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설 근거가 사라진 셈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당 차원의 고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의 주장과 달리 고발장이 전달된 지 불과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실제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한겨레의 기사를 보면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은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냈는데요. 놀랍게도 이 고발장은 지난해 4월 8일 김웅 의원이 검찰에서 받아 당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과 판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두 고발장은 31줄에 달하는 범죄 사실의 토시까지 거의 동일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당 차원의 고발장을 작성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조아무개 변호사는 당에서 초안 같은 것을 받아 편집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초안을 문장 정도만 다듬어 제출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은 4월 8일 고발장이 당에 접수됐고 초안으로 활용돼 실제 8월 당 차원의 고발까지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가 시차를 두고 실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진 셈입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볼 대목은 지난해 4월 3일 전달됐다는 검찰 고발장과 증거자료, 그리고 같은 날 조선일보 보도의 연관성 여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가 찍힌 고발장 두 건과 증거자료들은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나눠 전달됐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4월 8일 두 번째로 전달된 고발장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개인이 고발 대상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근무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인데요. 이걸 김웅 의원이 자신이 작성했다고 말했다가 8일 기자회견에서 질문 취지를 몰라 잘못 대답한 것이라고 해명한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보다 닷새 앞서 전달된 4월 3일 고발장은 고발 대상과 내용이 훨씬 방대합니다.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 등 여권 인사 3명과 뉴스타파 기자와 PD, 문화방송 기자와 PD 등 언론인 9명, 그리고 피고발인 명단에는 성명불상으로 기재됐으나 본문에는 지아무개 씨로 나오는 인물 등 모두 13명이 고발 대상입니다. 고발장에 기재된 혐의는 피고발인들이 4.15 총선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 행위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죄 그리고 명예훼손을 저질렀다, 이런 내용입니다. 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죄와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서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지아무개 씨입니다. 고발장은 지 씨가 황희석, 최강욱 당시 후보 등을 총선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뉴스타파와 문화방송 기자들과 짜고 허위 사실을 제보했고, 각각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 보도와 채널A 한동훈 검사장 검언유착 보도 등이 나가도록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이를 통해 윤 전 총장과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20쪽에 이르는 이 고발장 15, 16쪽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방송 보도와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 등의 맞장구 치기는 범여권 범진보 세력의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모종의 계획적 언론 플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으나 진보 언론사, 오영 방송사인 뉴스타파, MBC와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 등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조선일보의 취재를 통해 그 연결고리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다. 2020년 4월 3일 조선일보에서는 피고발인 지아무개라는 오로지 한 사람이 뉴스타파와 MBC의 전속 제보꾼이 되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 측근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전부 다 혼자서 제보했다는 사실을 취재하여 보도하였고, 이에 여러 기자들이 지아무개를 제보자 X로 칭했던 뉴스타파 보도에 기초하여 탐문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은 민병덕 변호사가 지아무개의 변호인 겸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조선일보 보도가 4월 3일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지 씨와 여러 보도 사이의 관계를 재빠르게 엮어서 고발장을 보냈다는 건데요. 참으로 전강석화요 일필휘지의 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더구나 4월 3일 조선일보 보도가 있고, 이에 여러 기자들이 지 씨의 정체를 탐문을 했다라는 대목에 가서는 시간까지 엉켜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 손준성 보냄이 찍힌 텔레그램 메시지엔 고발장뿐 아니라 수십 쪽에 이르는 관련 증거 자료들도
들어있는데요.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찾아내서 정리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축적해온 자료들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자, 이런 정황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선 검찰이 일찌감치 지시 활동상을 추적하고 있었고, 이런 사실이 조선일보에 보도되는 시점을 계기로 보수야당에 고발장을 전달하는 일련의 플랜을 가동한 것 아니겠느냐 의혹을 제기합니다. 검찰이 중심에 서서 이른바 검언정 기득권 카르텔을 움직인 것 아니냐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로선 어떤 쪽으로든 결론을 내리기엔 근거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 이와 관련된 의혹 또한 풀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이번 사안이 어떻게 촉발됐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해 4월에 전달된 메시지가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왜 불거졌냐는 의문인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에선 여권의 정치 공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윤 총장 본인이 지속적으로 이런 논리를 앞세워 고발 사주 의혹에 불똥이 자신에게 튀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일에는 아주 격앙된 태도로 목소리를 높였죠. 번번이 그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그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 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이른바 제보자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전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타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격앙과 분노, 어떻게든 의혹 확산을 차단해야겠다는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나 이른바 핀트가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문제에 불을 붙인 쪽이 여권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공익 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분 신원이 밝혀지면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웅 의원은 앞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선 제보자는 윤 전 총장, 유승민 전 의원을 모두 잡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상 당내 대선 경쟁 캠프에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것 아니냐 풀이가 나왔죠. 뭐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가 여러 명이니까 네. 그 중에서 또 네. 또 뭐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사실 여권의 정치 공작이냐 국민의힘 내부 암투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에 국민의 눈가기가 집중되는 이유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자체가 갖는 반민주주의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국가의 핵심 사정기관인 검찰이 조직의 수장과 가족,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정당과 유착해 고발을 사주함으로써 수사를 통해 4.15 총선에까지 영향을 끼치려 한 게 사실이냐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검찰농단이자 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에 개입하려 한 국기문란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 명의 인권 이런 것들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선거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정치 공작, 네. 선거 개입 오히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저는 본질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 체제를 마저 교란시키는 아주 국기문란 행위라고 봐야죠. 설령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손준성 수사 정보 정책관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총장으로서 지휘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윤석열 검찰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사안이 대선 전국에 어떤 파장을 끼칠 것인지도 또 다른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만 놓고 보면 현재로선 윤 전 총장에 대한 부정적 여파가 커지면서
홍준표 의원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 아니냐 관측이 나오고 있죠. 홍준표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강하게 윤 전 총장을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엔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을 오차 범위 내에서 제치고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르기도 했죠. 홍 의원은 이 조사 결과가 알려진 직후 드디어 골든크로스를 이뤘다. 질풍같이 달려나가겠다. 이재명 당할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 또 홍 의원뿐 아니라 다른 여러 당내 경쟁주자들도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흔들리면 재빨리 빈틈을 선점하겠다. 이런 생각일 겁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진실대로 이야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썩은 나무로 집을 짓고 배를 띄우면 파산.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는 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성격이 복합적이고 상황 또한 유동적이죠.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이 실제 어떤 식으로 정치적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각 진영의 대응과 수사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보면서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만간 후속 보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번 사건의 전개 상황과 정치적 파장,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